교육 문제로 남편과 살짝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또 눈치를 챘어요. 엄마, 아빠, 지금 서로 검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한번 손을 잡고 화해를 해보세요. 저랑 남편이 너무 당황하면서도 어머, 얘가 다 커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런 얘기도 해주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인 이하정입니다. 저는 지금요, 7세 아들, 그리고 얼마 전에 막 돌이 지난 딸과 함께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게, 한편으로는 또 육아 전쟁을 치르면서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하루에도 업다운이 왜 이렇게 심하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여러분께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우 지친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런 질문 주고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저의 지인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 잘 키우고 있어? 아이랑 뭐 하면서 지내?" 그쵸?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운다기보다는 아이를 통해서 아이로 인해서 저나 남편이나 한층 성장한다. 또 그리고 한 뼘 더 성장했다. 자랐다. 이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출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아이를 절대 공부하는 기계로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 학원, 저 학원 다게 하면서 아이를 지치게 하면 안 되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제 7살이니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를 먼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런 것들이 또 신경을 써 줘야 되니까 "어떤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가면 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 이 마음은 변함은 없지만 '아 또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일단은 이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런 아빠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다시 다잡았죠. '그래.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아이가 최대한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게 도움은 주고 싶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AI가 너무나 수많은 직업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만 하는 기계로서 우리 아이가 자라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이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야지.' 하는 모든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 마음의 중심을 좀 잘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씀들 하시는 그런 FM적인 성격, 원리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조그만 그런 정형화된 틀에서 어긋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게 됐잖아요. 이 직업은 항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굉장한 평가를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사고 방식, 그 사고 틀이 더 타이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고 저희 큰아들을 결혼 3년 만에 출산을 했거든요. 조금 늦었죠. 결혼하고 3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굉장히 조급했어요. 왜 결혼하면 바로 아이가 생기고 쉽게 아이를 낳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지. 아이가 결혼해서 바로 생겨서 또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축복받을 일이고 '이 아이가 굉장히 고귀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저와 남편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FM적인 그런 성격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사가 풀리면서 유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뱃속으로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스러운 아이를 나의 어떤 정형화된 틀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그것만큼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태어난 아이가 예쁘게 잘 자라서요. 유치원을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약간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외국인만 보면 빨리 피하고 싶고 나한테 말 걸까 봐 두렵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만큼은 영어에 좀 자신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주입식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영어 학습 위주의 유치원이 아닌 놀이 위주의 영어 유치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아이가 잘 다니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5살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살 부모님 혹시 계실까요? 계시는구나. 5살이면 아직 애기잖아요. 그쵸. 다 컸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애기예요. 그래서 얘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 알고 싶지만 어려운데 5살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원하면서 저한테 이래요. "엄마, 새로운 친구가 다음 주부터 우리 반에 온대요." 저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얘 지금 너무 애긴데 선생님이 지금의 아이들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 한 명이 더 느는구나.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제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저희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친구랑은 레고하고 놀고 이 친구랑은 또 다른 거 하고 놀고 너무너무 재밌는 놀이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신나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세상에 5살짜리 아들이 저를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엄마라는 이유로 너무 이기적인 마음에서 선생님 손이 한 번 더 갔으면, 선생님 눈빛 한 번 더 마주쳤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너무 순수한 마음에서 본인이 그 육아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육아 서적 보면서 다 알잖아요. 이 또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제 마음은 그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 주니까 실제로 확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번 성장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저희 아이가 어느새 7살이 됐어요. 7살이 되니까 제가 왜 내년에 제가 학교에 입학하는 것처럼 마음이 초조하고 아이는 지금 마냥 행복한데 뭔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머, 저 집에는 지금 파닉스랑 한글 받아쓰기 다 완벽하게 한다는데 어떡하지? 얘는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 걸까? 해서 내가 7세부터는 더 집중을 해서 아이 숙제하고 이런 거를 좀 봐줘야겠다라는 마음에 딱 앉았습니다, 책상에. 슈가 이제 숙제하자. 바로 안 나요, 아이들이? 절대 안 앉죠. 한 100번 불러야지 와요, 겨우. "아 왜 이거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시계 봐봐, 시계. 선생님이 숙제하고 놀라고 하셨지." 난 노는 게 좋은데." "그래도 지금 이거 하고 놀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여러 설득 끝에 이제 앉혀서 펜을 잡습니다. 어땠을까요? 잘 읽어 잘 썼을까요? 아니죠. 저의 기대는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어머 왜 이래 지금?'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 유치원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지금 얘가 다 잊어버렸나? 그래. 우리 어른들도 이게 한 달 동안 안 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어머 그런가 봐.' 막 저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조금 전에 어떤 엄마랑 통화했는데 지금 걔는 이거 다 했다는데." 아이가 저한테 그때 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엄마 저 이거 하는 거 못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얼마 전에 책 읽으면서 저와 함께 나눈 얘기 생각 안 나세요? "슈가 뭐든지 즐겁게 너가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야.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는 그 후에 얘기고 네가 즐겁게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엄마는 더 기뻐."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막 하면서
"엄마 지금 나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모습 안 보여요? 지금 기다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기다려 줄 수 있죠?" 이러는데 어머 진짜 언행 일치 항상 강조하는데 제가 아이 앞에서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정말 7세 아이가 어느새 커서 나의 생각하는 주머니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알찬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싶은 게 반성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교육 문제로 남편과 살짝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또 눈치를 챘어요. "엄마, 아빠 지금 서로 검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얀 마음이 있어야 서로 예뻐 보이고 예쁜 말을 하는데 검은 마음이 들어 가지고 서로의 말은 듣지 않고 지금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한번 손을 잡고 화해를 해 보세요. 그러면 검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랑 남편이 너무 당황하면서도 '어머 얘가 다 커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런 얘기도 해 주네?' 기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이가 어디 선생님한테 들었거나 유치원에서 들었던 얘기 또 다른 형들이나 자기보다 위에 윗또래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 그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요, 요새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정 TV 제 이름을 걸고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는 육아 그리고 또 많은 여성분들의 평생 관심사, 다이어트, 뭐 피부 관리 그리고 저와 남편의 일상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날도 여지없이 제가 유튜브 관리하느라고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고 저희 남편은 또 옆에서 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의 예전 영화를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이 영상이랑 굉장히 친밀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 영상은 안 돼. 책이 최고지. 책으로 독서로 모든 교육을 할 수 있어. 책만큼 완벽한 건 없어.' 하는 마음에 자꾸만 영상을 제한하고 싶잖아요. 저 역시 그런 엄마 중에 하나였는데 아이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한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아이 상담 관련해서 직업을 가지신 분인데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영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러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러면 수동적으로 아이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걸 그냥 두지 않는 대신에 한번 적극적으로 그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라.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없이 너무 좋은 조건이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 맞다.' 저의 원래 원리 원칙주의적인 성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시우가 지금 엄마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아빠도 배우다 보니까 연기하는 걸 많이 보셔야 돼. 각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시우기도 이걸 하고 싶으면 한번 촬영을 해서 엄마랑 같이 편집을 해 볼까? 했더니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같이 막 아이디어를 내면서 저와 함께 공동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발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아이가 막 영상에 노출될까 봐 꺼려하는 그 마음,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게 되고 아이 또한 본인의 아이디어가 저한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걸 보고서는 뿌듯한 거예요, 아이 나름대로.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영상 속에서 되게 당황하는 표정이 싹 지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놓치고 지나갔는데 아이는 딱 그 부분을 "엄마 여기 봐봐요. 여기서 아빠가 지금 당황했으니까 까마귀 이모티콘을 넣고 까마귀가 까까까 우는 거 그거를 넣어 봐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머 시우가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엄마 정말 깜짝 놀랐어. 진짜 좋은 생각이다." 너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자기가 막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받아들여 주고 그게 또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를 하고 본인이 직접 보니까 그게 흥미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그냥 막는 방법보다는 또 이렇게 영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아이이다 보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해서 저의 사고가 바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참 많이 바뀌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그 어느 부귀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는 엄마라는 그리고 아빠라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부모라는 이름을 만들어 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축복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더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했을 우리를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할 거라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더 사랑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흘러간다면 그만큼 더 건강한 사회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이 한번 꼭 안아 주시고 "나한테 와 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한 번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너무나 부족하지만요. 이렇게 또 집중해서 저의 얘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일매일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와 아이와 함께 소중한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